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조원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교육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영시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대전광역시의 발전적인 지역축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장우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이번에 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함께하신 또 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 또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지난번 영시축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참여 인원을 200만 명으로 발표하셨지요. 어떻게 추정해서 나온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추정치고요. 네. 최종 발표는 축제평가 및 컨설팅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 객관적인 통계가 나오리라 보고 현재 200만 명 이상 이번 영시축제는 9일간 했고요. 근데 의원님은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저 4번 갔습니다. 4번 오셨어요? 네. 국내 축제 중 단일 기간에 한 200만 명 이상이 왔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축제에서 2년 연속 안전사고나 쓰레기 또 바가지 오염이 없는 산무축제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 통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문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통신사의 어떤 그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의 어떤 문제 또 교통 이용했던 현황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그건 뭐 정확히 일일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체온 감지식 무인 계수기를 저희가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체크되어 있는 무인 계수기에 이제 아닌 데에도 있지만 현재 중앙로 중심으로 한 데는 한 400만 건 정도가 체크가 됐는데 양방향 다녀서 이제 갔다가 또 뒤돌아오는 경우 감안해서 사실상 과반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무인 계수기를 말씀하셨던 설치 장소입니다. 11개를 일자로 쭉 나누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만 명 정도가 찍혔는데 반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를 쳐서 200만 명으로 아마 좀 보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중앙로로 넘어와서 당연히 우리 대전에 대표하는 성심당을 찍겠지요. 그리고 은흥정거리로 가다 보면 여러 번의 중복의 반복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아까 그 통신사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은 결과가 나올 건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축제 장소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그리고 자가용이라든지 관광버스, 자전거, 도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앞에 있는 타슈라든지 또 그 자동 전동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기차를 통해서 진입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네, 사실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정확히 세기는 불가능하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도 문화관광부 이런
통계를 낼 때 무인 계획이나 교통수단별 또 통신사별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데 이게 어느 것도 과학적으로 정확히 크다 이렇게 하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90일간 이에 대한 컨설팅하고 연구 영역 축제 평가를 맡겼는데 아마 그 결과 나오면 대략의 정확 그래도 근사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시죠. 대전시와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제 보여주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 역별 승하차 인원 오픈 API라는 대전교통공사에서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활용하려고 신청만 하면 바로 몇 시간 후에 승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봐서 보면은요. 다음 장이요. 축제 장소에 인접한 대전역, 중앙로, 중구청 여기에 있는 지하철역의 하차 인원들을 쭉 세봤습니다. 작년에 축제 때는요 2시부터 체크를 하셨던데 저는 넉넉히 12시부터 쭉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차 인원이 21만 2,225명이 되었고요. 다음 장이요. 이거는 우리 버스입니다. 대전의 교통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요. 조회 결과 8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아마도 노선 변경 때문인지 데이터가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일부터 17일까지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13일부터 17일간 5일간 하차 인원이 16만 2,125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대전 전체로 나올 수 있는 자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가장 그래도 근접한 곳에 동구 원동, 정동, 중동, 중구 선화동, 은행동, 대흥동 하차 인원을 전체 통합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4일간 하차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배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좀 보정을 해봤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13일부터 17일까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축제 장소이고요. 넓게 아까 6개 동을 넓이를 넓게 잡아서 여기에 하차한 인원 아침부터 저녁 끝나는 시간까지 전체 인원을 계산을 해서 보정한 인원수가 16만 2,125명이었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축제 장소로 올 수 있는 거를 보면 버스, 지하철, 그 다음에 철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도도 우리 엄청 잘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대전시에 우리가 축제 기간 동안 하차 인원이 33만 6,922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왔을 건데 저는 넓게 봐서 서대전역에도 하차하는 인원까지 대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체 인원을 더해봤습니다. 그렇게 더해보고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오는 것,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오는 것, 택시 타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루에 15,000명으로 조금 더 추정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한 축제의 인원은 굉장히 넉넉하게 했지만 74만 5,196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축제 이 인원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수치라고 객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계산을 했을 때 조금 더 누락됐을 가능성보다 사실은 미참석 인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로 200만 명이라고 잡은 것은 분명히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넉넉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상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고요. 인원을 굳이 늘릴 필요도 없고 네. 저희가 객관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축제를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 축제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용 축제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하고 또 코로나로 지쳤던 많은 상인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님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도 솔직히 정확히 몇 명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게 의원님이 옳다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서로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네, 맞습니다. 저도 객관적인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연구 수치나 이런 것들은 보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의미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9일 동안 거의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중앙로에 의자가 지금 6,000석이 깔려 있고 저쪽에 한 1,600석 정도 깔려 있었을 겁니다. 역전 앞에. 그런데 이게 좀 분류가 돼서 예를 들어 힙합 할 때는 6,000석에다가 그 뒤까지 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12시까지 이런 상황이고 그 10,000명이 과연 어떻게 기가를 하느냐 제가 지하철역도 가보고 둘러봤는데 지하철 타는 분들하고 젊은 분들은 선화동이나 이쪽 유성 쪽 방향으로 쫙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통계가 쉽지 않고 중앙시장 쪽은 우리가 이 개수기를 사실 설치를 안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그 중앙시장이나 이쪽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네. 그쪽에 일부 이제 트롤가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무인 체온 감지식 무인 개수기가 정확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이렇게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10월쯤에 용역이 끝나면 그때 공식 말씀드리겠다 했던 네. 거니까 이 문제는 한번 용역 결과를 지켜보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외지인도 참여가 44.3%라고 발표를 하셨고, 시장님께서 어떤 행사에 가실 때마다 50% 정도 가까운 인원들이 외지인에서 참여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거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석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이게 아마 설문조사에 했던 설문조사였고요. 323명을 대상으로 대전 시민과 외지인들이 이렇게 왔다라는 수치를 보여주셨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만 명의 모집단에 대한 통계를 위한 샘플 사이즈는 최소 385명,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다. 323명의 샘플로 추정하기에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로 외지인이 리얼미터나 네. 이런 국가 통계 낼 때도 1,000명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지금 200만 명하고 지금 5천만 명 계산할 때 1,000명 하는 건 그건 수치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원래 기본 샘플의 모집단에 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학 교수들 385명이면 이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네.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들의 조사를 우리가 저도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나와 있는 표 집단으로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네. 표본 크기 의원님, 계산기라는 잠깐만. 게 있어요. 그런 시장님.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여론조사는 다 안 맞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5,000명 조사, 5천만 명을 1,000명으로 조사하고 2,000명으로 조사해서 적어도 400명은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그거 다 가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표 집단 표본 크기 계산기로 할 때는 400명 이상을 하게 되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네. 그런 저기로 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했다고 보고 나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용역 결과 최종 나오면 그때 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요. 저희가 외지인을 오면 사실 기차를 타고 오거나 톨게이트를 통해서 자동차를 끌고 오거나 시외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또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철도로는요, 33만 6,922명이 왔고요. 그리고 고속버스로는 49,149명, 그리고 시외버스는 79,720대 정도가 우리 대전으로 도착을 할 수 있도록 하차하였습니다. 자가용은 네. 자가용. 네, 뒤에 보시면 자가용은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지인이 몇 %다라고 저도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건 자가용은 한
2%쯤 되는 걸로 이렇게. 네네네. 저도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가용으로 타고 오든 저는 16,000명, 뭐 예를 들어서 22%가 왔다면 우리 대전시의 축제 기간 근처에 아파트도 많이 없을 뿐더러 주차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근방에다 세워놓고 걸어오거나 뭐 지하철을 타고 오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외지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버스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시외버스를 통해서 오거나 자동차를 오거나 기차를 타고 오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고속도로도 보니까요. 9일간 온 대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25만 5천 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8개의 고속도로로 다 들어온 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들어오는 인원이 125만 5천 대에 한 명씩 탔다고 할 수도 없죠?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이 정도의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전주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지인들이 얼마나 유입을 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2주 전 같은 기간을 두고 따져보니까 기차는요 5,465명이 줄었고요. 고속버스는 1,22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도 1,738대가 8명이 줄었고요. 톨게이트는 24,869명, 9대. 그러니까 톨게이트는 아마도 더 많은 인원으로 찾으면 고속버스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더 많은 인원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네. 의원님도 충분히 노력하시기 이해하는데 현장에 4번 오셨다고 그랬죠? 네. 몇 시간대에 오셨습니까? 저는 낮에도 많이 갔고, 낮에 3번 갔고요. 저녁에 한 번 갔습니다. 저녁에 한 번 오셨죠? 네. 이 축제가 한여름밤의 축제입니다. 네,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축제가 해가 떨어지면서 하고 네. 낮에는 지하상가 중심으로 시민들이 갔고 밤에 아마 12시까지 아마 그 9일 동안 현장에 오셨었으면 아마 의원님이 이 통계 잘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 의장님이랑 시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첫 주말에는 워낙 과밀하게 사람들이 오셔서 은흥정이 골목이든 은행동이든 제가 일일이 다 돌아봤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전 지역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사람이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의원님은 아마 낮에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장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듣기로는 분들의 현장에서 의견들도 다 어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요, 어제 시장님. 대흥동 상인회나 중앙시장 네. 상인회, 건어물 상인회, 역전시장, 은행동 상점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원도심 경제 발전에 너무 크게 도움이 됐다. 우리 상인회는 앞으로 대전시 영시축제를 함께 협력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일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굉장히 좀 왜곡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나올 정도로 네. 워낙 지역 경제에 활성화돼 있고 또 많은 일부 가게는 하루에 3천만 원 이상씩 팔면서 그동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 많이 해소했다고들 굉장히 감사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의원님이 맞습니다. 바라보시는 건 시장님, 저도 뒤에 나오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 내내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인들로는 문제는 현장을 100% 위에 계신 설문조사에 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의원님도 정치인이고 현장에 사실은 현장을 보지 않고 쉽게 말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저는 저 끝나고 현장에 가서 345개 매장을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이라는 확인했습니다. 것이, 현장 그 현장을 아니고 축제 네. 현장에 적어도 한여름밤의 축제인데 적어도 9일 중에 반 정도는 한번 12시까지 시연으로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하고서 이에 네.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야 제가 그에 대해서 수긍하고 납득을 하지. 저는 시장님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시의원께서 조금 더 이 중요한 객관적으로 봤으면 시의원께서 이런 좋겠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제에 대해서 네. 직접 현장에 가서 제대로 낮의 상황은 어떤지 밤의 상황은 어떤지 안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그래야죠. 이 보도록 문제에 하겠습니다. 대해서 그러면 현장에 9일 동안 거의 현장을 지켰던 시장한테 그런 말씀을 해봐야
그거에 대한 제가 납득을 하겠느냐. 네, 시장님 한번 보시고 그게 끝까지 정치인 보시고 네, 납득이 되는지를 근데 한번 봐주십시오.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저 김민숙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가 없다. 네. 왜? 김민숙 의원님이 저처럼 현장에 9일 동안 있으면서 현장도 체크하고 사람들 보고 했으면 사람들 상인들 반응도 보고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낮에 3번 와서 낮에 사람 가장 없을 때 와서 보고서 이 축제를 평가할 수 있다, 시의원이? 아, 그건 굉장히 시장님 어폐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지 제가 볼 때는 않습니까? 개인 생각으로밖에 안 보여요. 네. 그 생각은요, 보시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합니다. 원하는 제가 데이터는- 잘못 생각했다면 그것 또한 아니, 본인이 시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는 선택할 거라고 중시하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는 불신하는 거. 그거야말로 저는 그렇게 아주 생각하지 이중적인 않습니다. 거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한 부분도 무인 개수기도 포함해서 보지만 중복적으로 좀 더 객관적인 것도 그러니까 같이 봐야 무인계수지의 된다. 중복성을 라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는 평가할 겁니다. 거냐. 이런데 400만 명의 그 무인 개수기의 측정 치값을 어디로 중복 놔둘 거냐.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데는 일체 설치를 안 했는데 거기에 왔던 분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리고 걸어서 온 분은 어떻게 할 거냐. 골목길로 온 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래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이 그냥 부정적인 요소로 이걸 계산하는 건 아주 어폐가 있다. 그래서 김민숙 의원님의 지금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네, 오로지 저 영시축제가 안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반대하기를 않습니다. 바랐던 그런 의견으로밖에 안 보인다. 아, 이렇게 그렇지 보입니다.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에서 맥주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이때요, 기차표라든지 버스표 그리고 숙박시설이 대부분 예약이 끝났고요. 대전도 저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전에 매진이었습니다. 저 호텔을 네. 예약할 수가 없었고 그 됐던 호텔 관계자들 그리고 모텔 관계자들까지 거의 매진돼 있었고 모든 외부인이 와서 하는 캐리어 보관함도 다 매진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예산하고 대전하고 지금 비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백석대에서 그 설문조사한 거를 나중에 보실 건데요. 거기에 보면 거의 숙박한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텔 사장들한테 우리- 전화한 것만 네. 한두 건이 아니고요. 호텔 상황이 어떤지도 체크했고 네. 제가 일일이 그걸 체크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보다 훨씬 많은 저 여러 가지 연락도 해보고 상황도 체크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약이 많이 되어 있고 이랬으면 우리 대전도 철도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진되면서 들썩들썩해야 합니다. 왜냐? 철도가 우리 다 대전- 매진돼서 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걸 모르셨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무슨 말씀? 아까 통계 확인 보여드렸죠. 통계가 아니고 않습니까?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올 수가 없다고 그랬 정도인데 그걸 제대로 확인 안 그거는 하신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의원님은 데이터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보지 않고 대충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질문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대전시가 하는 전문가들이 한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김민수 아니요, 저는 의원님이 다시 신뢰하고자 한번- 하는 데이터만 믿는다. 시장님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인계수기에 체크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신뢰할 그러니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 그러면 없습니다. 이 지금 네. 질문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네,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치를 말씀하셨으면 여기서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수치 싶었던 가지고 겁니다.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통계 방식이 다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축제에 대한 영시축제가 가야 될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건 보완하고 이런 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법과 무인계수로 했던 방법들을 전부 다 보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 드리는 문제는 겁니다. 네, 공직자들이나 이런 통계치에 대해서 아무리 밝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맡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잘 보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될것 같습니다. 굳이 다음요.
아니, 이 네. 축제에 대해서 100만 명이 오든 200만 명이 오든 500만 명이 그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이 기능이 과연 뭐냐? 이 축제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개최가 돼서 시민들에게 어떤 유익한 점을 주고 어떤 불편한 점을 줬는데 그런 불편한 점은 다음에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지 또 이런 걸 수년 동안 또 10년 이상 하면서 대전의 대표 축제로 키워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대전의 브랜드도 높이고 또 많은 상인들에게 힘도 대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저 뒤에 말씀하신 거 다 나오는데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제 효과도 4,033억 원이라고 발표하셨지만 뒤로 넘어가 보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효과라는 것이 축제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경제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축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해당되는 지역에서 발생했을 경제 효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축제의 실질적인 경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방문객 방문한 수가 정확히 나오면 네. 그 평균 소비가 얼마인지 이런 여러 조사에 따라서 네. 할 텐데요. 네.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온 기본적인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얼마고 또 설문에 의해서 대전을 방문한 외지인들은 대략 평균 얼마 썼는지 네. 또 대전 시민들은 대략 얼마 썼는지 가지고 추정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의원님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라고 아니 시장님 그런데 그렇게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거고 어쨌든 지금 직접 경제 아니 효과 얘기를 한 것 중에 추정치로 발표되지만 저 전문가들에 의한 영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 네.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경제 효과만 우리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마음 같으면 전체 그 상가들 그 매출을 좀 조사하고 싶은데 네. 지난번에 제가 영시축제 현장에서 하루에 한 4천만 원 정도 파셨다고 옆집에서 기뜸을 해서 그 사장님한테 우리 사장님 오늘 잘 드셨죠? 그랬더니 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좋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얼마나 파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업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방문한 분들의 평균 소비치 또 외부에서 왔을 때 교통비나 쓰고 가는 거 이런 걸로 추산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추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이게 어려운 백석대에서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발표하실 때 4,033억 원이라는 것은 직접 경제 효과와 간접 경제 효과를 얘기를 한 건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렇게 우리 대전시에서 23년도 작년에 나왔던 그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간접 유발 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역산업 연관표가 강역 단위로 유발 개수가 산출됨에 따라서 시의성 및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접 유발 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표하실 때 직접 경제 효과만 방식을 조금 권장해서 하고 있으므로 경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직접 경제 효과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라는 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어디 개발한다 그러면 도안동에 국가산단을 해서 만약에 완료했을 때 그게 국가산단 안에서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 전체의 발전은 이런 걸 잘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는 어쨌든 직접 효과와 간접적으로 드리는 경제적인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직접 경제 효과만 계산해내는 건 아주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문체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이거 작년에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시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간접 그 경제 효과는 넣지 않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4,033억 원을 벌었다는 거지 나는 이렇게 벌지 못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직접 경제 효과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영시축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예산은요 42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장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과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게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런데 제가 없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올해 예산안을 다 뒤져봤습니다. 거기에서 영시축제 관련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물론 일부는 다른 돈으로 다른 그러니까 예산으로 의원님, 쓰이기도 하지만요. 말씀드리면요. 행사 예산은 47억 3,050만 원이고요. 이 중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42억 5,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한 게 4억 8천만 원이고, 그래서 46억 3,232만 원을 집행했고요. 연계 행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네. 각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영시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계한 사업인데, 이건 축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요게 집행이 한 19억 2천만 원 가까이 됐고요. 또 홍보비가 1억 6,603만 원인가 해서 아마 한 66억 정도 지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어쨌든 70억 가까이 되고요. 아니 뭐 제가 70억이든 사는 뭐 예산은- 65억이든 네. 돈은 예산 투입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또 산출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억을 들여서 영시축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한 과에서 어떤 총괄되어 있는 과에서 우리 영시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과에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것보다는 네. 기존의 영시축제, 예를 들면 영시축제를 하는데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 네. 그러면 전국 대회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영시축제 때 함께 결합하면 외부에서 와서 함께 즐기고 먹고 쓰기 때문에 그런 연계 행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닐 때 개최하던 것도 영시축제 근처에 같이 하고 이런 걸 연계하는 거죠. 네, 여기에도 보는 게 그건 거의 다 그걸 연계 사업일 것 영시축제 같습니다.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원화되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네. 통과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일이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게 아마 우리 시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손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후원한 부분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이제 인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후원 내역을 물어보니까 대전사랑 시민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직 얘기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시를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인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거나 숨겨야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그 대해서 문제는 시민사랑협의회 회장님이 할 네. 일이고요. 전 조금 저한테 더,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예, 같습니다. 투명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보여드릴 싶고요. 일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제가 우리 영시축제 티셔츠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이 과마다 티셔츠를 구매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 가량 되는데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과별로 역량 강화 연수 그거 하는 비용으로 각자 단합대 피복비 맞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단합대 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그건 걸까요? 그 자체 알아서 네. 각 실국별로 결정한 문제니까요. 그건 저는 의원님이나 저나 그걸 사라 그걸로 해라 이럴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면 한 업체에서 이렇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샀으면 쪼개기 예산이 아닌 이상 당연히 공개 입찰로 해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동안 네. 그 문제는 각 실과별로 네. 그동안 알아서 값게 나눠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실국 대전시 과장들한테 그 네, 문제는 대전시 그 현재 직원분들이 몇 명이죠, 시장님? 우리 정확히 한 4,200명 정도 되죠. 네. 티셔츠만 해도 7,700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피복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고 전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원에도 맞지도 않고 이거는 제가 업체를 어떻게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쪼개기로 각과마다 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직속기관이나 위탁기관 내지는 다른 기관들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감시하고 또 점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기존적으로 각 실과에서 저는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 실과에서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 그거는 그러면 제가 다시 예.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한 제언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랬고요. 지난 작년에 우리가 영시축제 끝나고 나서 제언한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유일하게 원도심을 기반으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식축제가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잘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네. 의원님께 축제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축제를 큰 요용으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형 축제 방향이 있고 주민 화합형 축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성구에서 하는 축제, 뭐 맥주 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림공원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또 중구에서 하는 효문화 축제, 뭐 동고동락 축제 이런 것들도 예산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축제들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이냐, 주민 화합형으로 할 것이냐. 동별로 대개 하는 축제들은 주민 화합형 축제가 많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영국 같은 데도 에든버러 축제를 개발할 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민심도 흉흉하고 때 어떤 분의 제안에 의해서 축제를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단점도 보완하면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뭐 정치적으로 시장이 바뀐다든가 뭐 구청장이 바뀌면 뭐 없애버리고 뭐 이런 상황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축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는 우선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경제 활성화형 축제가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시축제도 저도 유성에서도 하고 원도심에서 하고 경년제로도 해볼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중앙로처럼 주택가가 거의 없는 밀집 지역 상권이 거의 유일합니다. 나머지 유성 같은 데는 대로에 주상복합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여름밤에 특히 이 소음과 관련해서 도저히 집단 민원을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건 아니라고 봐서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또 축제를 위해서 5개구가 지금 쓰는 예산이 많은데 그 각 구별로 활성화는 구청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2억 5천씩 네. 각 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구청들도 주민 화합형보다는 상권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 상인들에게 좀 힘이 돼주고 모였을 때 굳이 와서 축제장에서 맥주 몇 잔 마시고 그 현장에서 파는 그런 거 먹는 것보다 전체 축제장의 상권이 좀 활성화되고 돈을 좀 쓰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면 다음 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인들 그리고 지상 지하 N11가정까지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상당히 올랐다라고 대답하셨던 분들은 주로 지상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하는 그나마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번도 보면 제가 지하상가 네. 상인들 친한 분들 여럿 있는데요. 50초밖에 없어서 이거 그래서 마무리 좀 요모델은 하겠습니다. 해야죠. 마무리 네.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 제가 여러 친한 분들이 있어서 지하상가 좀 어땠습니까? 딱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도움이 안 됐겠어요?
네, 도움 예, 된 사람이 것도 지하상가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영업에 도움이 됐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다음 장이요. 여기도 보면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성격이 조금만 바뀌면 더 좋아지겠다라는 앞으로의 가능성도 많이 보여줬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통제가 너무 많이 돼서 불편했다. 축제가 너무 길었다. 꼭 여름에만 해야 하나. 김민석 의원님이 아니 그런 의견은 저도 알겠고요. 김민석 의원님이 왜 8월 그 기간에 하는지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첫째는 남들 안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안 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대개 이 축제가 봄, 가을 축제, 겨울 축제인데 한여름에 도심 한복판에 하는 축제가 없어서 역발상으로 출발했고 그리고 대전 영시축제는 대전발 영시 50분이라는 대전 시민들로 국민들 사랑받는 기본에서 출발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시원할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충장로 축제가 9월 달에 했었는데 큰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분들이 일찍 귀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축제하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장마철에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의 기상청 통계에서 비가 가장 안 오는 시기를 선택한 거고 또 대한민국 광복절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낀 고주가 비도 많이 안 오고 교통을 통제하면 시민들 불편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일단 아이들 방학 그리고 휴가철이 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하에 시기를 정한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콘텐츠 또 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콘텐츠를 도청에 가족 콘텐츠에 오신 분들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얘기는 40만 명이 왔답니다. 가족들 프로그램에만. 거기 체크를 일일이 다 했으니 거기는. 그만큼 사랑을 받았고 전체 프로그램 일단 김민석 의원님도 못 가보신 낮에 극장에서 하는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하나 못 보셨을 거예요.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 그런 건 안 보고 메인 행사에 있었던 밤에 뭐 가수만 왔다. 그건 하나의 그래서 낮에 실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데를 안 가보신 거죠. 아니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뭐 보셨습니까? 그거 말고는요. 낮에 한여름에 빵이 되게 위험한 게요. 굉장히 만약에 빵이 상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 사고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물 시설을 좀 할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력이나 전기 이런 계통에 대한 잘못하면 감전 이런 것들 우려를 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한 것이지 뭐 그런 걸 몰라서 안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축제는 한 번에 다 완성을 할 수 없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올해 단점을 우리가 충분히 체크했고 그런 걸 보완하고 내년에 또 보완하고 하면서 수십 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한 번에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신이나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수,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김민석 의원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지역 상인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하는 일부 정치 세력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삶이나 그리고 많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코로나 시기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환호하고 또 이렇게 힘이 되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완벽하게 똑같이 소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건 뭐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어쩐지 그걸 통해서 또 대전 시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대전에다 돈을 쓰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대전의 전체 시민들의 삶에 만약 소득이 되고 좋다면 저희는 더 개선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하면서 이건 세계적인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상인들도 그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축제 현장에서는 더 많이 주고 확인하고 현장 사람들 만나고 내년에는 아니 의원님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 축제 근데 좀 힘듭니다. 제 발바닥에 염증이 생길 만큼 저 따라다니시면 고생하실 거니까 내년에 한번 좀 전체 출근하면 낮에부터 밤 늦게까지 기가할 때까지 한번 또 시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보시고 또 직접 평가하고 또 장사 잘 되는 분들한테는 직접 가서 어떠시냐고도 좀 더 하고 안 되고 좀 덜 됐다고 하는 분들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 더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시축제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영시축제에서 한복하시는 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한의학도 내가 한의학거리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 나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러면 한의학거리에 있는 상인들께서 시민들이 사랑받는 여러 가지를 결합을 하셔서 좀 활성화하는데 좀 힘을 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상인들께서도 영시축제를 하면서 보다 진취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함께 결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